통증의 제왕이라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증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 예. 이렇게 심한 건지는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또 있어요, 공포스러운 게. 바로 합병증 때문에. 합병증. 바로 합병증 때문에. 합병증. 극한의 통증 대상포진. 합병증이 더 무섭다? 아니 대상포진도 무서운데. 합병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무서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이 대개 통증이 오고 나서 한 4주 정도 되면 네. 대개 피부에 생겼던 그런 발진도 사라지고 완치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고 그러면 면역세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50대 이후부터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50대에는 20%, 60대에는 30%, 70대에는 40%,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자그마치 2분 중에 1분이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포진 합병증은 언제부터 다시 나타나게 되나요? 네, 대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이 생기고 나서 네. 4주 정도 지나면 통증도 없어지면서 피부 발진이 사라지는데 네. 그 이후에 혹시 가라앉았거나 혹은 통증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혹시 다시 통증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게 대상포진 후 합병증의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참 무섭네요. 자, 지금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나오고 계신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3년 동안 고생한 여신옥입니다. 동안요?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요, 선생님 말씀은 4주면은 발진도 가라앉고 통증도 거의 가라앉는다는데 지금 여신옥 씨는 지금 3년을 고생하셨다고요? 네, 저는 처음에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이랑 등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데 특히 제 얼굴에 그 포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포진이 생기니까 머리가 두통이 와서 너무너무 그 머리가 번개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치는 것 같이 두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난 그 뒤에 대상포진이 올라온 게 다 없어졌는데도 3년 동안이나 등에 신경통이 심하고 그다음 머리, 그다음에 온 몸이 어깨도 쑤시고 그다음 머리도, 그다음에 목도, 그다음에 허리도 뭐 여기 쑤셨다가 저기 쑤셨다가 이렇게 신경통이 엄청 심하게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상포진 합병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례자분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대상포진 합병증의 가장 첫 번째는 몸통에 생기는 대상포진 합병증인 만성신경통이 되겠습니다. 만성신경통. 이름하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대상포진이 신경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아물게 되는데 만일에 신경이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신경 자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계속 그 심한 통증을 계속 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뭐 삭신이 쑤신다, 뭐 어디 아프다, 뭐 그러는 것이 다 보통 우리가 뭐 신경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성신경통으로 그냥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거네, 합병증이면요. 네, 그렇죠.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신경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절통,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픈 것처럼 좋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생겼을 때 나오나요? 되게 대상포진이 왔을 때 이게 발진의 범위가 되게 넓고 그다음에 네. 초기에 통증이 무지하게 심했었던 그런 분일수록 만성신경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아팠던 그 자리에 신경통이 집중적으로 오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왼쪽에 신경통이 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겪은 환자분 중에 네. 대상포진을 20년 가까이 앓으신 분이 있습니다. 80세 노인분이셨는데요. 성격이 급하시고 그래서 치료가 빨리 안 되니까 난 치료 안 해, 다른 거 할래 이러고 거의 20년 동안을 버티시다가 너무 아프셔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몸무게가 40kg도 안 되게 저한테 오셨거든요. 키가 170이 넘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제는 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의 20년 동안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왔던 경우고 이분은 이제 약을 드시면서 어느 정도는 좋아는 졌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되고 약을 드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대상포진 합병증 두 번째는 운동신경 마비가 있습니다. 신경마비요? 네, 되게 팔이나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부에서 운동신경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못 짚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걷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중에 67세 여자분이 계셨었는데요. 네. 오른쪽 다리 쪽에 대상포진이 오고 그 이후에 계속 통증이 와서 다리 힘이 빠지셨어요. 근데 다리 힘이 빠지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놀라셔가지고 이거 응급수술 해야 된다 그래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디스크 때문에 생긴 그런 운동마비, 다리마비가 아니라 대상포진 후 합병증이 아닌가 해서 제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를 계속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좋아지셨습니다. 어머, 까딱하면 바로 수술하실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환자분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나왔을 때 이게 대상포진 때문인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셨나요? 예, 사실은 운동신경,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오는 통증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네. 대개 디스크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 같은 것들은 이제 걷거나 혹은 자세를 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데 쉬게 되면은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반면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생긴 통증은 쉬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통증이 이상해요. 표현하기가. 막 칼로 베는 것도 같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전기가 찌릿찌릿 우는 것 같고 정말 표현하기가 이상해요. 심지어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간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통증의 양상을 보고 제가 진단을 해서 운동신경 마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요. 합병증 무섭네요. 자, 대상포진 합병증 또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대상포진 합병증의 가장 위험하고 드물지만 위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대상포진 합병증은 실명, 청력 저하, 또 심하면 뇌 수막염에 의한 의식불명,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생겼을 때 나오나요? 되게 안면부, 얼굴이나 머리 쪽에 생겼을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20살 초기에 고등학생 때 결핵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약이 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먹다가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게 20살 초반에 결핵성 뇌막염, 뇌수막염으로 가서 정말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하마터면 이 자리에 못 있을 뻔했었어요. 약이 많은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핵약이 워낙 많아요. 알수가. 그래서 그걸 먹다가 한 3개월 먹다가 너무 포기를 한 많으니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니까. 그게 이제 감기처럼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 웬일이야. 뇌수막염으로 와가지고 응급실 갔을 때는 이미 팔다리가 이렇게 꼬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이었는데 내 여자친구 죽어간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면회를 온 거예요. 외출을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네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웃으면서 하세요. 아니, 뇌수막염 그러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경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다 마비예요. 흉추 3번부터 이하로는요.
그러니까 많이 와닿아요. 공감이 되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네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방을 해야 되겠네. 네. 걸리지 않게. 그래서 저희 남편이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이제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변에서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막 그래서 맞으셨거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예방 그래서 접종을 보통 맞으면? 저한테도 보호자분으로 오신 분들이 본인들로 걸리면 겁나니까 맞고 싶어 하시는데 되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했다 그래서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면 한 60% 정도 예방이 되는 걸로. 그래도 많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어디예요? 네.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대상포진이 혹시 걸리시더라도 약하게 앓고 또 합병증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합병증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아, 이거 괜찮네요.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럼 대상포진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 걸까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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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환절기 면역력을 올리는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입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부터 먼저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근데 선생님 말이 아니,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줄여라 이 말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뭔지 없잖아. 알아요. 결혼해라. 이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같이 기온의 변화가 클 때는요,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면역세포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금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이만큼씩 비타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예, 약으로 좀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매일 먹는 음식하고 규칙적인 운동. 이게 제일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면역의 기본은요, 잘 먹는 건데요. 칼로리는 넘치지 않게,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환절기를 대비해서 특별한 면역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면역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이에요. 한상 차림이 나왔어요, 지금. 어머, 웬일이에요? 지금 앞에 뭐 그냥 한상 차림 쫙 준비되어 있는데 환절기에 대비한 면역 밥상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밥부터.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밥부터 열어봐 주시죠. 뜨거울 것 같아요. 안 뜨거워도 돼요? 안 가래요. 밥 안에 그냥 밥이 아니죠. 무슨 밥 뭐가 있어요? 저의 핵심 비법은요, 바로 이 솥밥 안에 들어있는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 비타민 D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 비타민 D. D요? 한 분씩 지금 식재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심재영 선생님. 제가 추천하는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는 맛있겠다. 뭐야? 된장찌개? 이게 고추장찌개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우렁 아니에요? 맞습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는 이 청국장 안에 들어있는 우렁입니다. 우렁 청국장. 우렁이가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가더니. 그러니까 밥을 넣고. 이렇게 또 면역력까지 올려주니까.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니 우리 박현아 선생님은 모기버섯, 김양 선생님은 우렁이. 네. 어느 게 더 아마 핵심입니까? 모기버섯이 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암에 걸리면 옆에 분들이 인삼 사다 주시고 귀한 버섯 사다 주시고 그러세요.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근데요, 비타민 D는 영양소라고 우리가 쓰고 읽지만요, 얘는 실제로 하는 일이 호르몬입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를 좌우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와 같은 모든 면역세포는요, 바로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타민 D의 명령을 듣는 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목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목이 아프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는요, 우리 목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침입한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누가 보내죠? 비타민 D. 네, 바로 비타민 D가 시그널을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세포들한테 목으로 가세요. 가서 쟤네와 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도 감기 걸려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만한 양도 없고. 우리가 비타민 D는 그 햇빛만 어느 정도 잘 쏘여도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한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국내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가 충분한 게 아니고 비타민 D가 바로 부족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비타민 D는 햇빛에서 어느 정도 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흰 피부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햇빛을 잘 안 나가시고요. 나갈 때도 UV 프로텍션 되는 선스크린 다 바르시고 올 여름에는 양산도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또 UV 차단되는 옷 다 입으시고 그렇게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햇빛을 볼 일이 없어서 굉장히 낫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나는 괜찮아 그래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비타민 D 주사 맞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먹을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이건 의학의 대원칙이라서요. 네. 사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채워주시는 것이 햇빛을 받아서 채워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채워라. 그래서 바로 이 모기버섯에는요. 비타민 D가 무진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177가지 식용버섯 중에서 가장 비타민 D 함량이 높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바로 그 버섯입니다. 자, 우리 보통 말린 표고버섯을 100g을 드시게 되면 이 안에 비타민 D를 거의 200g인 199 마이크로그램을 드시게 되는데요. 말린 모기버섯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려 364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말리기 전에서 말리고 난 다음에 30배. 30배요? 네. 그냥 말리시면 안 되고요. 햇빛 쨍쨍한 데서 말리시게 되면 햇빛에다가. 버섯 안에서 비타민 D가 훨씬 많아진다. 30배.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때 생 모기버섯이 있고 건 모기버섯이 있는데 그러면 건 모기버섯이 더 함량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 시중에서 사시는 버섯, 말린 버섯들은요. 햇빛에 말리지 않고 상업적으로 빨리 말리기 위해서 건풍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셔서 베란다에다가 신문지 깔고 또는 책 깔고 잠깐 햇빛에 말려주시면요. 그 안에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떤 버섯을 그 생이든 건이든 사와서 한 번 더 말려주는 게 좋다. 예. 근데 사실 이 모기버섯이 한방에서도 이 면역 증진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많이 알려 있고요. 식료 본초에서도요. 이 오장을 돕고 그리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 중에 그 효능 중에 하나가 출혈을 멈추게 한다. 지혈 작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혈이라는 것은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지혈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떨어지고 노화가 시작이 될 때 얇은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코를 살짝 건드려도 코피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위장이 출혈이 되고 또 기운이 너무 딸릴 때 항문 주변에 이제 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모기버섯을 먹게 되면은 혈관들 탄력도 도와주고 또 노화도 예방해주면서 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니까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박현아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모기버섯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재호 선생님, 면역력을 올리는데 우렁이를 추천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박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D가 많아서 전령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싶은데 면역 세포가 없으면 안 되죠. 군인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군만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 세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고기 사 먹어도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미네랄이나 이런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섭취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우렁이를 권해드립니다.
우렁이가 동물성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죠. 얘가 아주 그냥 식물, 동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습관이네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9월에서 10월까지 우렁이가 살이 통통 오르고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우렁이는 육류 못지않게 다량의 단백질을 성분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 또 더해서 유해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성분들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이 낮고 그다음에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특히 칼슘이나 철분이 10배 이상 풍부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우렁 된장국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우렁이가요 약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한방에서는 이 간의 열독을 빼주고 이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특히 열독이 많으니까 종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라앉게 해주고 물속에 웅담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자,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몸에 이제 기운을 차리려면 사실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우렁이는요 논밭에서 자라고 물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요 비교적 단백질이 좀 차분하고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와 신 교수님이 준비한 이 면역 밥상을 드시면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다 꽉꽉 채워줄 수 있습니다. 목이버섯 옆에 같이 놓여 있는 밤에는요. 비타민 C가 많아서도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보시면 호두가 놓여져 있는 건새우 볶음이 있는데요. 이 호두에는요.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염증을 줄여주는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빼낼 수 없는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관 면역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엄지 추천 환절기 대비 면역 밥상입니다. 자, 맛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또 어느 분이 맛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저 목이버섯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자, 먼저 자, 목이버섯 밥을 저 진짜 목이버섯 처음 먹어봐요. 잡채 그냥 장식으로만, 장식용으로만 먹었어요. 짬뽕인데 들어있어요. 어머. 신기하네요. 저도 식감이 좋은데.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야, 생긴 거 완전 브라질리안인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단백질 덩어리인 또 우렁이 같이. 네. 어느 때 먹어도. 씹히는 맛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우렁 맛있지. 어때요? 목이버섯 수정 씨 드셔보니까 드셔요. 어떠세요? 목이버섯은 일단요 씹히는 이 질감이 정말 해산물 먹는 것 같은 쫀쫀이. 그리고 달콤해요 맛이 저 진짜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워낙 밤은 제가 좋아하고요. 수정 씨 드셔보시는구나. 이게 솥밥이 옆에서 보는데 네. 윤기가 살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죠. 참 잘 먹어. 맛있게 잘 먹어.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솥밥이 진짜 약간 청국장을 얹어서 먹으니까 네. 딱이지. 너무 딱. 게다가 이 중간에 목이버섯도 사각사각 씹히지만 우렁이가 쫄깃쫄깃해요. 마지막에 우렁이 살아가지고 살이 꽉 찼어요. 내 면역력을 사르르 올려줘요. 우렁이는 보통 된장찌개에 넣는데요. 청국장과 같이 넣게 되면은요. 청국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짠맛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단백질 자체의 흡수를 더 높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솥밥이 뭔가 간이 돼 있는 것 같지? 뭔가 간이 되고 이렇게 기름 이렇게 좀 윤기가 자르르 흐르거든요. 그게 목이버섯 때문에 그래. 뭔가 좀 다른 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밥만 먹어도 살짝 맛있는 들기름 넣었어요. 들기름. 그쵸? 들기름 맛납니다. 들기름 넣었어요. 들기름. 그쵸? 들기름 맛납니다. 이유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요. 기름이랑 같이 들어가야 몸 안에서 흡수가 쫙쫙 그래서 고소한 맛. 역시 예민하구나.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맛있고.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면역 밥상을 하루 한 끼 꼭 챙겨 드시면 환절기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 쑥쑥 올리는 면역밥상 만들기.
먼저 우렁이 반 컵과 다진 김치를 넣고 기름에 살짝 볶아줍니다. 물 3컵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감자, 호박, 양파를 넣어주세요. 채소가 익으면 청국장 1컵을 넣고 약불로 끓여주세요. 면역력 쭉쭉 올려줄 우렁이 청국장찌개 완성! 솥에 들기름 1큰술을 두르고 불린 쌀을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밥물을 넣고 불린 목이버섯과 깐밤을 함께 넣어주세요. 중불에 30분간 끓여주면 면역력을 충전해줄 목이버섯 솥밥 완성! 면역밥상 한 끼로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